렉가이드 1.21은 NRC가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수용 가능한 방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규제 지침입니다. 문서 제목은 액체 및 기체 유출물 및 고체 폐기물 내 방사성 물질 측정 및 평가 및 보고, 렉가이드 1.21 리비전 3.1입니다. 발행일은 2021년 9월입니다. 전체 범위는 적용 규정, 관련 지침, NRC 심사직원의 수용 가능한 접근법, 세부 기술 조건, 구현 방식과 참고 문헌을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1.1은 NRC 규제 지침 1.21, 그리고 NRC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입니다. 목적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이 규제 안에서 렉가이드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직원이 다음 용도에 허용된다고 간주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호 원자력 발전소 및 사용 후 연료 저장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고체 방사성 이물질 운송에서 허가된 공장 관련 방사능을 측정, 평가 및 보고합니다. 2호 연방 규정집 TITL 20, 10CFR, PART 20, 방사선 보호 표준, 참고 1, TITL 240, 40CFR, PART 190, 원자력 운영을 위한 환경 방사선 보호 표준, 참고 2, 및 원자력 발전소 기술 사양을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인 선량을 평가하고 보고합니다. 이 가이드에는 원자로 감독 프로세스의 위험 정보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 의사결정에 대한 위험 정보 기반성과 기반 접근 방식은 1999년 2월 24일자 세키-9 8-1 4월4월의 직원 요구 사항 각서, 직원 요구 사항, 세키-9 8-1 4월4월, 위험 정보 및 성과 기반 규제에 관한 백서, 참고 3에서 논의된 위험 정보 및 성과 기반 요소를 결합합니다. 이 렉가이드는 연방 규정집 10CFR 파트 20 방사선 보호 표준의 시편이 적용되는 원자력 발전소 허가자 및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디비전 1 발전용 원자로 렉가이드입니다. 이 렉가이드는 사용 후 연료 저장에 대한 10부 72에 따라 특정 및 일반 허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발급된 라이센스가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는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0CF 알파트 50 생산 및 이용 시설의 국내 허가, 참고사는 생산 및 이용 시설의 허가에 적용됩니다. 10CF 알파트 52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면허, 인증 및 승인, 참고문헌 5은 통합 면허, 표준 설계 인증, 표준 설계 승인 및 제조 면허의 신청자 및 보유자에게 적용됩니다. 10CF 알파트 72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방사성 이물질 및 시급 이물질 원자로 관련 독립 저장에 대한 면허 요건, 참고문헌 6은 PART 72에 따라 발급된 일반 면허와 PART 72에 따른 특정 면허의 신청자 및 보유자에게 적용됩니다. 다음 규정은 방사성 이물질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기반을 설정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10CF 알파트 50은 생산 및 이용시설 국내 인허가 규정, 그리고 10CF 알파트 52는 원전 인허가 및 인증 및 승인 규정입니다. 적용 규정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적용 규정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의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 구조는 NRC가 인정하는 적용 기준과 사용 전 확인 조건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세부 조건과 최신 인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CFR 20.1003 정의는 규정 및 본 규정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10CFR 20.1301 일반 대중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선량 제한은 일반 대중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방사선량 제한을 설정합니다. 10CFR 20.1302 일반 대중의 선량 제한 준수는 면허 취득자가 제한되지 않고 통제된 지역의 방사선 수준과 제한되지 않고 통제된 지역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러 개별 대중의 선량 제한을 준수하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10CFR 20.1402 무제한 사용에 대한 방사선학적 기준은 해체 후
해당 부지의 무제한 사용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허가 종료에 대한 허용 기준을 설정합니다. 10CFR 20.1501 일반은 방사선 조사 수행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10CFR 20.2001 일반 요구 사항 이물질 처리에 대한은 허가된 물질의 처리 방법을 설정합니다. 10CFR 20.103 조사 기록은 인허가 보유자가 조사 및 교정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0CFR 20.107 일반 대중의 개인 선량 기록은 면허 취득자가 일반 대중의 선량 한도 준수를 입증하는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0CFR 20.108 이물질 처리 기록은 인허가 보유자가 허가된 자료의 처리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10CFR 파트 20 부록 B 직업 노출에 대한 방사성 핵종의 연간 섭취 한도 ALI 및 파생 공기 농도 DAC 배출 농도 하수 배출 농도는 직업적 노출과 일반인 피폭 구성원에 대한 섭취 한도와 공기 중 및 액체 농도 한도를 설정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10CFR 파트 20은 방사선 방호 기준입니다. 적용 규정은 ASM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10CFR 50.34 폐수 내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의 설계 목표 원자력 발전 원자로는 방사성 유출물을 제어하기 위한 설계 목표 및 제한 작동 조건에 대한 수치 지침을 설정합니다. 10CFR 50.36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기술 사양은 사업자가 운영 절차 및 제어를 확립하고 준수하며 방사성 이물질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술 사양을 확립하도록 요구합니다. 10CFR 50.75 해체 계획을 위한 보고 및 기록 보관 단락지 항에서는 사업자가 해체의 중요한 정보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10CFR 파트 50 부록 A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일반 설계 기준 GDC 60 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 방출 제어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에 액체 및 기체 유출물과 고체 이물질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0CFR 파트 50 부록 GDC 64 방사능 방출 모니터링은 원자로 경납대기, 냉각수 손실 유체의 재순환을 위한 구성 요소가 포함된 공간, 유출물 배출 경로 및 정상 작동, 예상 작동 발생 및 가정된 사고에서 방출될 수 있는 방사능에 대한 발전소 주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10CFR 파트 50 부록 1 경수냉각식 원자력 발전 원자로 유출물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은 수준 ALARA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 목표 및 작동 제한 조건에 대한 수치 지침은 10CFR 50.34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원자로별로 설계 목표를 설정합니다. 10CFR 52.0 범위는 PART 52 인허가 보유자가 다음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10CFR 72.44D 항에서는 각 특정 라이센스의 방사성 물질 방출 제한 및 폐수에 대한 ALARA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제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정을 요구하는 기술 사양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SME는 ASME, GDC는 일반 설계 기준, 그리고 부록 1은 부록 I입니다. 적용 규정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I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10CFR 72.104 ISFSI 또는 MRS의 폐수 내 방사성 물질 및 직접 방사선에 대한 기준, 모니터링된 검색 가능 저장 시설은 PART 72 통제 구역 10CFR 72.3에 정의되고 72.106B 항의 최소 크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을 넘어서는 모든 실제 개인, 직업 피폭 제어에 대한 선량 제한을 설정합니다. 10CFR 72.126
방사선 방호 기준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ALARA로의 방출을 제한하고 사고 조건에서 방출을 제어하고 일반 환경으로의 방출과 관련된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출 및 직접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과 제어 장치가 있는 방사선 보호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40CFR 190.10 정상 작동 표준은 전체 우라늄 연료 주기에서 환경에 유입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한 정상 작동 표준과 연간 선량 당량 표준 및 한도를 설정합니다. 40CFR 190.11 비정상적인 작업에 대한 차이는 40CFR 190.10의 표준을 초과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작업에 대한 차이, 허용을 설정합니다. 40CFR 191.03A 항 표준은 사용 후 해결료 또는 초우라늄 방사성 이물질이 관리 및 저잠에 대한 표준을 설정합니다. 렉가이드 1.23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기상 모니터링 프로그램 참고 문헌 8은 현장 기상 측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렉가이드 1.97 개정판 0, 1, 2 및 3 사고 중 및 사고 이후 발전소 및 환경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경수냉각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1975년 12월, 1977년 8월, 1980년 12월, 1983년 5월 각각 발행, 참고 문헌 9는 사고 도중 및 사고 이후에 발전소 변수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계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렉가이드 1.109 10CFR 파트 50 부록 1 준수 입증 목적을 위한 원자로 유출물의 일상 방출에서 사람에 대한 연간 선량 계산 참고 문헌 14은 일반인 선량 평가에 사용되는 계산 모델과 가정의 기본 특징을 설명합니다. 렉가이드 1.111 경수냉각식 원자로의 일상적인 배출에서 대기 수송 및 기체 배출물의 분산을 추정하는 방법 참고 문헌 15 은 기체 배출물의 대기 분산 추정을 위한 모델과 가정을 설명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1.23은 RG 1.23, 렉가이드 1.97은 RG 1.97, 그리고 렉가이드 1.109는 RG 1.109입니다. 추가로 렉가이드 1.111은 RG 1.111입니다. 적용 규정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렉가이드 1.11이 경수냉각 발전용 원자로의 기체 및 액체 유출물 내 방사성 물질 방출 계산, 참고 16은 신청자가 원자력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하여 방사성 이물질 처리 시스템을 평가하여 설계 목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현실적인 방사성 소스 조건을 계산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1.11는 RG 1.11입니다. 기술적 배경은 NUREG, 렉가이드, 임시 심사 지침이 함께 뒷받침합니다. 10CFR 파트 50, 부록 1을 충족하고 방사성 유출물의 환경 영향을 평가합니다. 렉가이드 1.113, 부록 1 구현을 위한 사고 및 일상적인 원자로 방출로 인한 유출물의 수생 분산 추정, 참고문헌 17은 지표수로의 액체 유출물의 방출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을 설명합니다. 렉가이드 1.184 원자로 해체, 참고 18는 해체 중에 기술 사양의 10CFR 50.36에 지정된 대로 폐수 방출 제어 및 연간 폐수 보고서 제출을 위한 운영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렉가이드 1.185 정지 후 해체 활동 보고서의 표준 형식 및 내용, 참고문헌 19은 사업자가 NRC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사업자가 예상하는 해체 활동 및 일정을 일반 대중에게 식별합니다. 렉가이드 4.1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방사능 모니터링 프로그램, 참고문헌 20은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해 허용되는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렉가이드 4.13 환경 선량 계측, 성능 사양, 테스트 및 데이터 분석, 참고문헌 21은 환경 선량 계측에 대한 사양과 일반인에 대한 선량을 결정하기 위한 선량 계측 분석 방법을 제공합니다. 렉가이드 4.15 방사선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보증, 정상 운영을 통한 허가 종료까지 유출수 및 환경, 참고문헌 22은 방사성 물질을 처리, 사용 또는 저장하는 시설의 유출물 및 시설 외부 환경에서
방사성 물질 측정 결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 및 구현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렉가이드 4.20 발전용 원자로 이후의 허가권자의 환경으로의 공기 중 방사성 물질 방출에 대한 제약 참고문헌 23은 텐CFR 20.1101D 항에 설명된 대로 방사성 물질의 공기 중 방출에 대한 제약을 충족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렉가이드 4.25 원자력 발전소 부지의 비제한 구역으로 지하순의 비정상 방사성 핵종 방출 평가 참고문헌 24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 지하에서 비제한 구역으로 지하순의 방사성 핵종의 비정상 방출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1.113은 RG 1.113, 렉가이드 1.184는 RG 1.184, 그리고 렉가이드 1.185는 RG 1.185입니다. 추가로 렉가이드 4.1은 RG 4.1, 렉가이드 4.13은 RG 4.13, 그리고 렉가이드 4.15는 RG 4.15입니다. 또 다른 관련 표현으로는 렉가이드 4.20은 RG 4.20, 그리고 렉가이드 4.25는 RG 4.25입니다. 뉴렉 0133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방사성 배출물 기술 사양 준비 REF 26는 1978년 10월 발행되었으며 표준 기술 사양 섹션 5 5.4의 방사성 배출물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문서 중 하나입니다. 뉴렉 0016 리비전 1 및 리비전 2 비등경수로에서 발생하는 기체 및 액체 유출물 내 방사성 물질 방출 계산 GALE-BWR 3.2 코드 각각 1979년 1월 및 2020년 7월 발행 참고문헌 27은 원자로의 기체 및 액체 유출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계산하기 위한 컴퓨터화된 수학적 모델입니다. 뉴렉 0017 리비전 1 및 리비전 2 가압경수로에서 발생하는 기체 및 액체 유출물 내 방사성 물질 방출 계산 GALE-BWR 3.2 코드 각각 1985년 4월 및 2020년 7월 발행 참고문헌 28은 발전소의 기체 및 액체 유출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계산하기 위한 컴퓨터화된 수학적 모델입니다. 뉴렉 0543 EPA 우라늄 연료주기 표준 CFRP ART 190에 대한 LWR 준수 입증 방법 1980년 1월 발행 참고문헌 29은 사용 이유를 설명합니다. 뉴렉 0737 1980년 11월에 발행된 TMI 실행계획 요구사항의 명확화 REF 30는 THREEMILEISLAND 원자력발전소 TMI 사고 이후에 날씨위원회에서 원자로 구현을 위해 승인한 특정 항목을 제공합니다. 뉴렉 1301 외부 선량 계산 매뉴얼 지침 가압경수로에 대한 표준 방사성 배출 제어 참고문헌 31는 1991년 4월에 발행되었으며 기술 사양에서 제거되고 사업자의 OTCM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에 통합될 수 있는 PWR 배출 제어를 제공합니다. 뉴렉 1302 외부 선량 계산 매뉴얼 지침 비등경수로에 대한 표준 방사성 배출 제어 참고문헌 32는 1991년 4월에 발행되었으며 기술 사양에서 제거되고 사업자의 OTCM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에 통합될 수 있는 BWR 배출 제어를 제공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뉴렉 0133은 뉴레그 0133, 뉴렉 0016은 뉴레그 0016, 그리고 뉴렉 0017은 뉴레그 0017입니다. 추가로 뉴렉 0543은 뉴레그 0543, LWR은 경수로, 그리고 뉴렉 0737은 뉴레그 0737입니다. 또 다른 관련 표현으로는 뉴렉 1301은 뉴레그 1301, PWR은 가압경수로, 그리고 뉴렉 1302는 뉴레그 1302입니다. 마지막으로 BWR은 비등경수로입니다. 뉴렉 1575 리비전 1 다기관 방사선 조사 및 현장 조사 매뉴얼 MARSSIM 2000년 8월 발행 참고문헌 33 은 선량 또는 위험 기반 규정 또는 표준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건물 표면 및 표면 토양 최종 상태 방사선 조사를 계획, 수행, 평가 및 문서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렉 1576 2004년 7월 발행된 다기관 방사선 실험실 분석 프로토콜 매뉴얼 참고문헌 34 은 방사성 핵종의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계획, 구현 및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뉴렉 1757 이권, 리비전 1 통합 해체 지침, 방사선 기준의 특성화, 조사 및 결정, 참고 35 은 텐CFR 파트 20, 하위 파트 2,
면허 종료를 위한 방사선 기준 준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뉴렉 1940, RASCAL4, 모델 및 방법 설명, 2012년 12월 발행, 참고문헌 36은 오염원 용어 계산, 대기 분산 및 퇴적, 선량 계산을 위한 모델 및 방법을 포함하는 비상 대응 결과 평가 도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 발행된 NUREG CR-69448 NRC 허가 시설 및 부지에 대한 통합 지하수 모니터링 전략, 참고문헌 38은 지하수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대상, 위치, 시기 및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NUREG CR-6805 원자력 시설 및 현장에 대한 수문지질학 모델링 및 불확실성 분석의 종합 전략, 참고문헌 39은 2003년 7월 발행되었으며 수리지질학 개념화, 모델 개발 및 예측 불확실성 분석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전략을 설명합니다. 규제 지침의 목적의 날씨는 기관 규정의 특정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직원이 특정 문제나 가정된 사건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직원이 허가 및 라이선스 신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렉가이드를 발행합니다. 렉가이드는 NRC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렉가이드에 명시된 것과 다른 방법 및 솔루션은 위원회의 허가 또는 라이센스 발급 또는 지속을 위한 근거로 뒷받침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뉴렉 1575는 뉴레그 1575, 뉴렉 1576은 뉴레그 1576, 그리고 뉴렉 1757은 뉴레그 1757입니다. 추가로 뉴렉 1940은 뉴레그 1940입니다. 공공보호통지 NRC는 수집을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문서에 현재 유효한 OMB 제어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한 정보 수집을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렉가이드 1.1의 이번 개정판 349 범위 방사선 모니터 교정을 위한 지침과 수용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장기 연간 평균치/크 및 D/크값 업데이트에 대한 권장사항에 대한 지침을 개정합니다. 저준위 방사성 이물질 LLW 선적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장치, 공장 부지에서 선적된 이물질이 포함되며 장치, 공장 부지에서 이물질 처리기로 선적할 때 이물질 분류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뉴렉 1301 및 뉴렉 1302의 기존 지침에서는 식수 노출 경로에서 모든 연령층의 사람에 대한 on-1-3-on의 연간 갑상선 선량에 대한 전량적 선량 평가가 1m REM보다 큰 경우 식수 내 요오드 I131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해수 및 환경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해 현재 기술 사항에 설명된 기존 프로세스를 명확히 합니다. 기존 규제 문제 요약 2083 이전에 배출된 방사성 유출물에 관한 재사용 참고문헌 40을 통합합니다. 6개의 기본 문서에는 다음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규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OMB는 미국 관리예산처입니다. 배경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배경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용 가능하다는 표현이 조건 없는 사용 허가가 아니라 정해진 제한과 근거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 참고 항목으로 렉가이드 1.1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호 뉴렉 1302 예부 선량 계산 매뉴얼 지침, 비등경수로에 대한 표준 방사성 배출 제어 통합된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이러한 문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배출물 및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지침과 구현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렉가이드 1.1, 렉가이드 4.1, 렉가이드 4.15 및 렉가이드 1.109는 방사선 모니터링 및 선량 평가에 대한 지침을 지정하고 뉴렉 1301 및 뉴렉 1302는 폐수 및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렉가이드 1.21은 원자력 발전소의 유출물 방출, 구체 방사성 이물질 운송 및 공공선량의 측정, 평가 및 보고를 다룹니다.
이 가이드는 폐수 및 구체 방사성 이물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다루는 개념에는 기상학, 방출 지점, 모니터링 방법, 주요 방사성 핵종 식별, 제한되지 않은 지력 경계, 연소 및 배치 방출 방법, 대표 샘플링, 복합 샘플링, 방사능 측정, 붕괴 보정, 품질 보증, QA, 구체 방사성 이물질 선조 및 공공 선량 평가가 포함됩니다. 폐수 프로그램 2. LLW 처리, 보관, 운송, 기체 및 액체 방사성 이물질용 수지 및 필터 취급으로 인한 선량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한 기여를 포함하여 직업 근로자에 대한 선량은 허가된 작업과 관련된 직무 선량이며 렉가이드 1.1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렉가이드 4.1은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다룹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환경 모니터링의 중요한 원리와 개념을 논의합니다. 배경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렉가이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는 노출 경로, 흡입 섭취 및 직접 방사선에 대한 운영 전 및 운영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REMP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는 샘플링 매체와 샘플링 빈도를 정의하고 연례 방사선 환경 운영 보고서 AREOR에서 환경 측정값과 유출 방출을 비교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렉가이드 4.15는 폐수 및 환경에 대한 모든 유형의 방사선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QA의 기본 원칙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는 품질 검증된 직원 활용, 표준 운영 절차 구현, 데이터 품질 목표 DQO 정해, 샘플링 및 분석에 대한 품질 관리, QC 확인 수행, 프로세스 감사 및 시정 조치 수행 등 조직의 의사소통 및 책임 라인을 구성하기 위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렉가이드 1.109는 방사성 유출물이 10CFR 파트 50, 부록 1의 ALARA 설계 목표를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세한 구현 지침을 제공합니다. 렉가이드는 대기 및 지표 수체 내 유출물의 분산을 포함하여 유출수 방출로 인한 선량을 추정하기 위한 계산 모델 및 매개 변수를 설명합니다. 류렉 1301 및 류렉 1302는 폐수 및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명하여 자세한 구현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NUREG는 폐수 모니터링 및 환경 샘플링 요구 사항, 폐수 모니터에 대한 감시 요구 사항, 모니터 및 샘플러 유형, 샘플링 및 분석 빈도, 분석 유형 및 분석된 방사성 핵종, 검출한 LLD, 샘플링할 특정 환경 매체, 보고 및 프로그램 평가 및 개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방사성 유출 통제 프로그램의 목표 방사선 배출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은 10CFR 파트 20 및 10CFR 파트 50, 부록 1에 따른 선량 제한을 포함하여 라이센스의 일부인 기술 사양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기술 사양에는 특정 규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러한 규제 요건과 렉가이드 1.21 규제 지침을 방사선 배출 통제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경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유출물 통제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본 목표가 있으며 이는 10CFR 50.36 및 현장별 기술 사양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폐수 계측 장치가 폐수 배출량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폐수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폐수 배출을 ALARA 수준으로 줄이도록 보장합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에 대한 순간 방출률 제한을 설정합니다. 액체 및 기체 유출물의 연간 및 분기별 선량 또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 약속을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제한합니다. 기체 유출물, 액체 유출물 및 고체 방사성 이물질 선적의 방사능 양을 측정, 평가 및 보고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선량을 평가합니다. 사업자는 이 보고서를 사용하여 방사성 유출 통제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의 기술 사양을 준수함을 입증합니다. 보고서는 다음을 보여줍니다. 입니다. 배출 통제의 효율성 및 방사성 물질의 환경 영향 측정, 10CFR 파트 50, 부록 1의 ALARA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설계 목표 및 작동 제한 조건을 준수합니다.
폐수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과 그에 따른 개인의 방사선량 사이의 관계, NRC 및 미국 환경보호국, EPA, 이 정한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량 제한을 준수합니다. 10CFR 50.361의 폐수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1특정 라이센스에 대한 10CFR 72.44D 항해 ISFSI 유출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일반 라이센스에 대한 준수 조건 인증서에 의해 부과되는 ARER 또는 해당 형식의 사용에 관한 정보는 이 규제 지침의 섹션 C9를 참조해야 합니다. 국제표준 고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회원국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원자력 기술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용을 촉진합니다. IAEA는 전리 방사선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요구 사항 및 안전 지침을 개발합니다. 배경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과 가이드는 높은 수준의 안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안전 표준 카테고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위원회의 국제 정책 성명, 참고 41, 및 NRC 관리 지침 및 핸드북 6.6, 참고 42에 따라 국제적 관점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관련 보고서를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다음 IAEA 안전 표준 시리즈는 본 규제 지침 개발 시 고려된 기본 안전 원칙과 일치합니다. 폐수 모니터링 10CFR 50.36에 따라 폐수의 주요 방사성 핵종을 식별하고 정량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뉴렉 1301 PWR의 경우 및 뉴렉 1302 BWR의 경우 은 빈도, 기간 및 측정 방법을 포함하여 허용되는 일반 제어 및 감시 요구 사항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NUREG는 허용 가능한 LLD, 배치 릴리스 및 연속 릴리스에 대한 지침, 샘플링 빈도, 분석 빈도 및 타임라인, 복합 샘플 지침을 제공합니다. 일반 뉴렉 1301 및 뉴렉 1302 지침과 다른 현장별 방사성 유출 통제 프로그램은 ODCM 승인 변경의 일부로서 또는 GL89일에 따라 원래 ODCM의 일부로 제출 및 승인된 경우 그러한 편차에 대한 문서화된 평가 또는 정당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기술 사양에 따라 요구되는 ODCM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은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유출물의 정량화에 사용되는 시설의 주요 방출 지점, 용어 집정의 참조를 식별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입력 또는 시스템의 기여를 포함하는 방출 지점의 경우 방사성 핵종 식별을 방해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희석 효과를 피하기 위해 각 주요 입력 또는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뉴렉 1301 및 뉴렉 1302에는 인허가 보류자의 ODCM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수 및 직접 방사선 모니터링을 위해 ODCM은 다음 사항을 나열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GL은 NRC 일반 서한입니다. B 논의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3위 목록은 완전하거나 모든 것을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한 예상 운영 상황과 방사성 방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로는 주 증기선 안전 밸브, 증기 구동 급수 펌프, 터빈 건물 집수조, 경납 얼음 응축기, 라이닝이 없는 연못의 침출수 누출, 제한되거나 통제된 구역에 연못에서 나오는 증발 배출 등이 있습니다. 4PA RT72 모니터링 요구 사항도 다루는 ODCM의 경우 10CFR 72.3에 정의되고 72.106의 최소 크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PA RT72 관리 구역의 경계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논의표는 코드 케이스 식별번호, 조건, 적용일자를 원문 형태로 보존합니다. 표의 수치, 기호, 적용일자는 원문 이미지에서 보존되며 해설에서는 그 자료가 어떤 판단에 쓰이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표는 코드 케이스와 관련 규제 지침, 수록 이치를 색인으로 연결합니다. 해설에서는 코드 케이스 번호와 관련 지침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논의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5. 제한되지 않은 구역의 경계는 액체 유출물, 기체 유출물,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직접 방사선과 같은 기타 방사선 통제에 대해 별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6방법론에는 배경 차감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관심 지점 1. 최고 선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 대중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방사선 측정의 외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텐시FR 파트 50, 부록원, 유출수, 선량 또는 설정점 계산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장 문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이트 문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덜 중요한 릴리스 지점을 식별해야 하지만 사이트 문서에 가능한 모든 릴리스 지점을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전소 조건이 변하고 그러한 변화가 덜 중요한 방출점의 상태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1. PWR의 1차, 2차 누출에 상당한 변화 또는 시스템 간 상당한 교차 오염, 사업자는 영향을 받는 덜 중요한 방출점을 샘플링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샘플 결과는 1호 배출 책임에 관한 경계 계산, 사용된 경우의 지속적인 타당성을 확인하고 2호 배출 책임에 대한 영향, 있는 경우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현장 환경에서 계획되지 않은 방출, 1. 누출 또는 유출, 이 발생한 지역은 해체 목적으로 텐시FR 50.2 정해에 정의된 대로 뉴렉 1757에 따라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본 렉가이드의 섹션 9, 5.1에 명시된 대로 ARER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누출 또는 유출을 평가해야 합니다. 땅 및 또는 지하로의 누출 또는 유출은 환경의 토양 및 물과 접촉하여 희석됩니다. 따라서 희석되지 않은 액체 샘플, 누출 또는 유출 원인, 과 영향을 받은 토양 또는 지표수 또는 지하수, 샘플을 가능한 한 빨리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출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참작할 만한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샘플링, 특히 토양 샘플링이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하수 모니터링은 토양 샘플링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논의는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샘플링이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 텐시FR 50.7호 지항 기록에는 샘플링이 수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접근할 수 없었거나 안전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영향을 받은 지역의 범위와 오염 물질 기둥의 예상 크기 또는 범위를 수평 및 수직으로 식별하기 위해 누출 또는 유출의 위치와 추정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유출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복원되고 48시간 이내 복원된 지역에 대한 후속 조사에서 토양이나 지하수에 검출 가능한 잔류 방사능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래 단락 참조, ARER 아래 배출 보고 목적상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액체 배출은 없었으며 유출은 ARER 아래 보고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텐시FR 50.75 지항에 따라 폐기 파일은 누출 또는 유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인허가 보유자는 ARER을 생성하기 전에 폐기 파일을 검토하여 ARER 아래 누출 및 유출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원된 지역을 평가할 때 사업자는 잔류 방사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인허가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석적 탐지 기능에 대한 기존 규제 지침과 정보가 있습니다. 사용권자는 텐시FR 20.1501에 따라 설문조사가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민감도 수준을 사용하여 설문조사가 수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렉 1301 및 뉴렉 1302, 테이블 4.1-2-1, 환경 샘플 분석을 위한 감지 기능의 환경 LLD 또는 뉴렉 1576에 설명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결정된 LLD를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누출 및 유출을 평가할 때 공장 공정 시스템 지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렉가이드는 인허가 보유자가 ARER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논의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 및 유출이 확인되면 1호 현장 방사선학적 조건을 평가하고 2호 현장 외부에서 방출된 물질에 대한 적절한 보고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즉각적인 대응과 적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방사성 물질 방출과 관련된 누출 및 유출의 경우
인허가 보유자는 렉가이드 4.25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을 따라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방출된 물질의 양을 평가해야 합니다. 누출이나 유출로 인해 일반 대중이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선량은 현실적이거나 제한된 노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2003년 5월 23일자 세키-03-006-9 라이센스 종료 규칙 분석 결과 참고문헌 54의 첨부 6은 현실적인 시나리오의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누출 및 유출에 대해 사업자는 경계평가를 사용하여 잠재적 위험을 추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누출이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지표면이나 그 아래로 방출되는 경우 사업자는 가정된 노출 경로 분석에 식수의 일부로 보수적으로 큰 경계, 양의 물을 추정하여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통해 인허가 보유자는 가상의 대중 개인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위험 평가는 ARER의 보충 정보 섹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점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실제 노출 경로가 없는 경우 사업자는 위해성 평가가 가상의 개인에 대한 선량의 경계 추정치이며 실제 개인은 실제 노출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허가 보유자가 유출이나 누출을 지방당국에 알리기로 선택한 경우 지방조례 또는 지방밑주 정부 계약으로 인해 인허가 보유자는 텐CFR 50.72 B항 XI항의 보고 요구사항과 2000년 10월 발행된 뉴렉 102 이벤트 보고 지침, 텐CFR 50.72 및 50.73 참고 문헌 55의 정보를 검토하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뉴렉 102는 뉴레그 102입니다. 논의는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는 NUREGBR-0308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 2004년 6월 발행 REF 56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위험이 적절한 맥락에서 설명되는지 확인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보유자는 텐CFR 50.72 B항 XI항에 따라 상당한 대중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NRC에 알려야 합니다. 인허가 보유자가 문제 식별 및 해결 프로그램, 시정조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출 또는 누출 평가를 문서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텐CFR 50.75 지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체 파일에 적절한 문서를 배치하거나 상호 참조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교정이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REF 57 교정은 사업자 평가 및 위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적절하게 평가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전력연구소 EPRI 보고서 1021104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하수 및 토양 정화 지침 2010년 12월 발행된 독점 보고서 참고문헌 58 및 EPRI 보고서 1023464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하수 및 토양 보건 지침 공개판 최종 보고서 2011년 7월 참고문헌 59은 보건평가를 수행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에는 1호 이치 및 접근성, 2호 방사성 핵종 농도 및 잔류 방사능 범위, 3호 모니터링된 자연 감쇄의 유효성, 4호 방출량, 5호 방사성 핵종의 이동성, 6호 지하수면 깊이, 7호 해체 시 상당한 잔류 방사능, 융어집 참조이 예상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염물질, 농도 및 오염 정도는 시간이나 식물 수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상되는 미래의 누출 및 유출에 따라 증가하거나 복원 또는 모니터링된 자연 감쇄에 따라 감소, 어떤 숫자 값 세트도 중요한 잔류 방사능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보유자는 예상되는 폐기 시점에 텐CFR 20.1402의 폐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개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논의에서는 ASM 및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화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인허가 보유자는 2000년 7월 발행된 NUREGCR-6676 IESRAD 및 IESRADBUILD 코드를 위해 개발된 확률적 선량 분석 매개 변수 분포 참고문헌 60에 설명된 컴퓨터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 방출의 경우 총 방사능 측정이 연속 모니터링의 유일한 실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총 방사능 측정은 일반적으로 경보를 작동하고 유출물 방출을 종료,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자체로는 그러한 측정은 일반적으로 폐수 배출 제한 준수 여부를 입증하는 데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결과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시료 분석과 결합하여 방전을 보다 완전하게 특성화하고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1호 방출 중에 공정 방사선 모니터의 단기적이고 신속한 확대 표시가 발생하거나 2호 예비 채취 샘플이 대표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특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에 대한 방사선 감시 반응, 즉 방사선 감시 효율이 잘 특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방사성 핵종 농도와 방출 속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채취 샘플을 ODCM, 뉴렉 1301 및 뉴렉 1302 참조 또는 GL89일 제출물에서 승인된 대로에 따라 예정된 빈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시료 수집 및 방사성 핵종 분석의 빈도는 1호, 방전 크기 및 2호 확립된 표준과의 상대적 방사성 핵종 구성의 변동 정도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방전 규모와 연속 방출의 상대적인 핵종 구성이 방전 기간 동안 크게 변하는 경우 채취 샘플과 연속 모니터 판도값을 결합하면 방전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데이터에 차트 기록기 데이터와 샘플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확립된 표준과의 차이를 식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총 방사능 측정과 샘플 채취 분석 사이에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논의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러한 평가는 방사선 모니터 판도값과 유출수의 방사성 핵종 농도를 연관시키는 변환 계수를 검증 또는 수정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뉴렉 1301 및 뉴렉 1302는 방사선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테이블 3.12-1은 각 식수 구성 요소에 대한 1-131 샘플링 및 분석을 포함하여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식수 노출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식수 경로에서 모든 연령층의 개인에 대한 최대 연간 1-131 갑상선 선량을 결정하기 위해 폐수 배출의 1-131을 기반으로 전향적 선량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향적 선량 평가의 목적은 식수에 대한 환경 샘플링 및 분석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점입니다. 참고, 민물고기 섭취는 식수 노출 경로에서 1-131의 전향적 용량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31의 예상 선량이 연간 1m, REM보다 큰 경우 2주 동안 복합 식수 샘플을 수집하고 1pci 리터의 LLD로 1-131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1-131의 예상 선량이 연간 1m, REM 이하인 경우 매월 복합 샘플을 수집하고 LLD 1pci 리터로 1-131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 기술 사양에서는 적어도 31일마다 방사성 유출물의 예상 선량 기여도를 결정하고 현 분기 및 현 연도에 대한 누적 선량 기여도를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배치 방출의 경우 방출 전에 주요 방사성 핵종을 식별하기 위한 측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정 검출하기 어려운 방사성 핵종의 액체 방출의 스트론튬 89, 90, 니켈 63 및 철 55 분석을 배치 방출 전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뉴렉 1301 및 뉴렉 1302 참조, 사업자는 후속 복합 분석을 위해 대표 샘플을 수집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표시되는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결과는 샘플 분석과 결합되어 방전을 보다 완벽하게 특성화하고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논의에서는 NI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권,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이 기술은 1호 방전 중에 공정 방사선 모니터의 단기적이고 빠른 확장 표시가 발생하거나 이후 예비 채취 샘플이 대표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적용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에 대한 방사선 감시 반응, 즉 방사선 감시 효율성이 잘 특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렉가이드에서는 위험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방사성 핵종이라는 용어를 소개합니다. 사업자는 특정 현장에서 사용할 주요 방사성 핵종 목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방사성 핵종은 다음 중 하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상당한 방사능 또는 상당한 선량 기여를 갖는 방사성 핵종은 사업자의 ODCM에 설명된 사전 결정되고 적절한 분석 민감도 수준 LLD에 따라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주요 방사성 핵종의 이러한 구현은 ARERR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적절하게 포함하도록 보장합니다. 위험에 기반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재장전 중단을 포함하는 기간 2. 1회 런로 주기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주요 방사성 핵종을 결정해야 합니다. 방사성 핵종 혼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주요 방사성 핵종을 식별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 정보 기반 접근 방식이 주요 방사성 핵종 결정에 적용된다면 ODCM은 관리 문서가 되고 주요 방사성 핵종 목록을 지정합니다.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식별 후 1년 이내에 주요 방사성 핵종 목록으로 ODCM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발전소의 기술 사양, 해당 변경에 대한 문서화된 평가 포함에 설명된 대로 인허가 보류자는 ODCM 변경 프로세스에 따라 ODCM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 정보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방사성 핵종은 이루 고려되는 유출 유형의 모든 방사성 핵종에 대한 10CFR 파트 50 부록원 설계 목표 선량의 1% 이상 또는 이후 고려되는 유출 유형의 모든 방사성 핵종 방사능의 1%보다 큰 기여를 하는 경우 주요 방사성 핵종으로 간주됩니다. 렉가이드 1.109에는 세 가지 유형의 유출물이 이루 액체 유출물, 2호 대기로 방출된 비활성 가스, 3호 대기로 방출된 기타 모든 방사성 핵종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논의는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방사성 핵종이라는 용어는 분석에 필요한 민감도 수준, LLD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뉴렉 1301 및 뉴렉 1302에 지정된 LLD가 사용되거나 다른 방법론, 뉴렉 1576에 설명된 대로 을 기반으로 LLD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방사성 핵종이 식별되면 ODCM에 나열된 민감도 수준, LLD에 따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샘플을 분석하는 동안 사업자는 적절한 조사가 수행되도록 적절한 분석 민감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뉴렉 1301 및 뉴렉 1302는 LLD 제어가 적용되는 작동 원자로에 대한 주 감마 방출기 목록을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목록과 리비전 1 또는 리비전 2의 지침은 분석에 적합한 민감도 수준을 제공했습니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방사성 핵종을 주요 방사성 핵종으로 분류하고 뉴렉 1301 및 뉴렉 1302와 렉가이드 1.21의 리비전 1 또는 2에서 직접 분석 민감도 수준, LLD를 적용하는 이 역사적 지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구현하기 간단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산 시간이 부적절하게 길어지거나 선량 중요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저활성 방사성 핵종에 대한 대체 또는 불필요한 분석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방사성 핵종은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 방사성 핵종을 결정하는 역사적 방법, 위에서 설명한 대로 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현장에서 주 방사성 핵종 및 관련 민감도 수준을 식별하기 위해 위험 정보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논의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대표 참고 항목으로 렉가이드 1.21, 렉가이드 4.15, 렉가이드 1.23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모니터링 우물에서 지하수를 샘플링하고 분석합니다. 논의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우물 또는 새 우물을 사용하여 추가 수문지 지락적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지하수 샘플 결과와 수문지 지락적 테스트 중에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념적 부지 모델과 방사성 핵종 수송 예측을 테스트합니다. 방전을 예측하고 일반인에 대한 선량을 평가하는 데 필요에 따라 개념적 부지 모델과 방사성 핵종 수송 매개 변수를 수정합니다.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재평가합니다.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는 지하수 내 방사성 핵종 이동을 예측하기 위한 개념적 부지 모델의 개발 및 테스트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는 개념 부지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허가된 방사성, 물질의 누출 또는 유출 이후 개념적 부지 모델은 방사성 핵종 수송 모델링 및 지하수 모니터링과 함께 사용되어 부지에서 미래의 유출물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분산과 희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3차원적으로 발생합니다.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계획된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면 개념적 부지 모델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사, 즉 제한된 범위 조사 또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수행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 조사를 통해 상당한 잔류 방사능이 존재하는지, 공중보건과 안전이 적절하게 보호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 조사를 통해 상당한 잔류 방사능이 확인된 경우 보다 광범위한 조사에 유정 모니터링 또는 적절한 기타 평가를 통해 오염 정도를 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 활동은 유출 또는 누출 소스의 접근성과 방사성 핵종의 이동성에 따라 직접적, 즉 누출 소스에서 또는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생, 또는 간접적, 즉 누출 소스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발생일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위치의 토양 표면 아래에서 유출 또는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적인 범위 지정 및 특성화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접 모니터링 기술, 하향 경사 방향의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은 기존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논의는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사 활동은 최소한 1호 텐시 FR 50.75 지항의 요구 사항과 이후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지하수 배출에 대한 10C FR 50.36의 배출수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누출 또는 누출이 발생한 연도 동안 ARER의 방사성 물질의 누출 및 누출을 설명,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데이터가 수집된 연도 동안 ARER의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본 렉가이드의 섹션 9, 5.1, 9.5.2 및 9.5.9에는 현장 구역에 대한 비정상 방출 및 제한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비정상 방출을 보고하기 위한 일반적인 형식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다양한 이유로 지하수 모니터링 노력을 수행할 수 있지만 본 렉가이드의 목적에 따라 조사, 특성화 활동, 개념적 부지 모델 및 지하수 모니터링 노력의 기타 구성 요소는 다음을 수행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책임 규명을 위해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절하게 보고합니다. 테이블 A-6 및 본 렉가이드의 섹션 9, 5와 일치하는 형식으로 정보를 문서화합니다. 연간 보고 기간 동안 상당한 잔류 방사능이 현장 밖으로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이 가이드의 섹션 9, 5에 설명된 대로 관련 정보를 전달합니다. 질 보증 분석 프로세스에서는 다양한 QA 확인 및 테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렉가이드 4.15는 방사성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운영 프로그램이 의도된 목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QA 프로그램 활동을 설명합니다. 각 인허가 보유자의 라이센스 기준에 따라 리비전 1 또는 리비전 2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렉가이드 4.15, 리비전 2에는 DQ5를 기반으로 한 분석 장비의 적절한 민감도 수준을 결정하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Q5를 사용하면 뉴렉 1301 및 뉴렉 1302의 기본값을 사용하는 것보다 민감도 수준의 LLD를 결정하는 데 더 나은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렉가이드 4.15의 리비전 1과 리비전 2를 모두 사용하는 조합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뉴렉 1301 및 뉴렉 1302에 나열된 것과 다른, 즉 더 높거나 수치적으로 더 큰 적절한 민감도 수준, LLD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기기에 대한 QC 점검은 매일 또는 사용 전에 실시해야 하며 배경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기기가 작동 상태에 있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QC 기록에는 일상적인 테스트 및 점검 결과, 배경 데이터, 교정, 모든 일상적인 유지 관리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정성 테스트 및 점검, 채널 작동 테스트, 채널 점검 또는 주어진 기기가 작동 상태에 있고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입증하기 위한 소스 점검,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에서 추적할 수 없는 방사성 선언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소스 확인, 채널 교정 및 채널 작동 테스트 일정은 기술 평가를 통해 정당한 빈도 변경이 입증된 후 달리 수정되지 않는 한 뉴렉 1301 및 뉴렉 1301을 따라야 합니다. 감시 빈도를 수정하는 기술 평가에는 단순히 성공적인 감시 이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의 기능과 고장 결과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치된 방사선 감시 시스템과 채취 장비를 교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립하려면 개별 서면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면 절차에는 보조 장비 및 시스템, 기상 장비, 기류 측정 장비, 스택 내 모니터링 피토관에 사용되는 교정 관행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교정 절차는 구입한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출판된 표준 관행이나 제조업체의 지침을 편집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다루지 않는 특별한 방법이나 장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사내에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교정 절차에서는 해당 절차가 적용되는 특정 장비 또는 기기 그룹을 식별해야 합니다. 방사성 참조 표준의 유지 관리, 보관 및 사용을 포함하여 개수실 장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면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논의는 ASM 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교정, 방사성 유출량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는 실험실 장비 및 연속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 ANSI N42, 182,004 및 ANSI N323C2009, 방사선 보호 계측 테스트 및 교정에 대한 미국 국가표준, 공기 모니터링 장비, NIST의 추적 가능한 방사성 교정 소스를 사용하는 AMERIC ANNATION ALST ANDARDS INSTITUT REF 75 교정 소스는 의도된 사용에 필요한 정확도, 안정성 및 방사능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농도와 모니터 판독값 간의 관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은 재현성, 시간 안정성, 민감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판독값을 농도, 모니터링 땐 방출 경로에 있는 방사성 물질의 방출 속도,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조합과 연관시키는 주기적인 사용 중 상관관계를 시스템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방출 경로에서 채취한 샘플의 특정 방사성 핵종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장비 제조업체가 제공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수학적 효율성 교정과 결합된 NIST 추적 가능 소스를 방사화학 분석에 사용되는 장비에 감마 분광학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및 테스트 장비는 NIST 추적 가능한 방사성 소스를 사용하여 교정되어야 합니다. 소스 형상은 분석된 샘플 유형을 대표해야 하며 의도된 용도에 필요한 정확도, 안정성 및 활성 농도를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은 뉴렉 1301 및 뉴렉 1302에 설정된 빈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교정 빈도의 변경, 증가 또는 감소은 시스템의 재현성과 시간 안정성 특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표준에 대해 교정할 때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판독값을 제공하는 기기 시스템은 더 좁은 범위 내에서 측정값을 제공하는 시스템보다 더 빈번한 간격으로 재교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개별 측정 장비는 조정 범위를 벗어났거나 과도하게 마모되었거나 손상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될 때마다 재보정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폐순의 방사성 물질 측정과 관련된 측정 불확실성, 이전에는 측정 오류라고 함을 추정해야 합니다. 개수 통계는 방사능 분석과 관련된 통계 개수 불확실성의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종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매개 변수에 대해 오차항을 지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차에 대한 자세한 통계적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적 계산 불확실성은 방사능의 양, 농도, 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따라서 방사성 유출물 방출 보고서의 경우 통계적 계산 불확실성은 일반적으로 총 불확실성의 작은 구성 요소입니다. 샘플링 불확실성은 가장 큰 구성 요소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적 및 유속 측정의 불확실성 및 실험실 처리 불확실성과 같은 불확실성을 포함합니다. 배출수 측정과 관련된 전체 또는 확장된 측정 불확도는 이상적으로 샘플링 및 측정의 전체 작업에서 발생하는 누적 불확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확장된 불확실성은 측정 결과와 함께 보고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중요한 기여자만을 평가하고 보고된 결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측정치를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통계적, 실험적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측정 불확도의 전반적인 추정치를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총 불확도 또는 확장 불확도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일반적으로 측정 불확도에 대한 각 중요한 기여 요인의 제곱합의 제곱근이 포함됩니다. 사용권자는 뉴렉 1576 및 ANSI/HPSN13 2011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GDC64는 원자로 경납대기의 방사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텐시 FR 20.1501 시항의 규정에서는 정량적 방사선 측정, 선량률 및 유출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 및 장비의 주기적인 교정을 요구합니다. 뉴렉 0737 항목 IIF1은 가정된 방사선 비상사태 동안 방사선 수준 및 가스 유출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NSI/HPS는 ANSI/HPS 복합 분류입니다. 렉가이드 1.97 개정판 2 및 3은 사고 도중 및 사고 이후에 공장 및 환경 조건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계측기의 설계 및 성능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렉가이드 1.21은 1982년 8월에 발행된 NRC의 뉴렉 0737의 항목 IIF 이를 충족하기 위한 교정 및 감시 요구 사항에 대한 제한 지침, 참조 76을 기반으로 해당 장비의 교정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NUR2GCR-5569 보건 물리학 위치 데이터베이스 건강 물리학 위치 HPPOS 1 뉴렉 0737의 항목 IIF 이를 충족하기 위한 교정 및 감시 요구 사항에 대한 제한 지침 1994년 2월 발행 참고 문헌 77에는 이 추가 지침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비활성 가스 모니터링 뉴렉 0737 항목 IIF11은 일반적으로 비활성 가스 총활동 모니터인 모니터가 감마 방출, 베타 방출 또는 감마와 베타 방출의 혼합에 민감한 모니터로서 사고 범위 비활성 가스 유출 모니터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방사능 농도, 계수율 또는 선량률, 즉 희가스 총 방사능 농도의 간접적 측정, 단위로 표시, 판독합니다. 따라서 비활성 가스 총 활성의 방출 속도를 결정하려면 장치 출력을 방출 속도 결정에 사용하기 위한 활성 농도, 비활성 가스 혼합물의 초당 큐리로 변환하는 변환 계수, 즉 이하 장치 응답 계수라고 함을 개발해야 합니다. 비상 유출 모니터링 장비의 초기 공급업체 교정은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단일 장비 모델의 초기 프로토타입 교정과 생산 검출기의 후속 교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검출기 특성이 결정됩니다. 방사성 가스 또는 고체 공급원, 세슘, CS 137을 사용하여 선량률 선형성 검사를 통해 20년 단위로 구분된 3개의 실제 값을 얻습니다. 저에너지, 81kJ 전자볼트에서 고에너지, 2메가 전자볼트에 이르는 감마 에너지 범위의 고체 소스를 사용하여 기기의 에너지 의존성 특성을 특성화합니다. 동일한 모델의 판매를 위해 생산된 후속 장비가 초기 유형 장비 모델의 특성과 유사한 성능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급업체에서 사용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CS는 노심살수 또는 경납 건물 살수입니다.
최종 사용자 예 원자력 발전소 가 설치 후 및 후속 주기적인 교정을 수행하여 시설에 설치된 장비가 해당 장비 모델의 초기 공급업체 교정과 일관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간 이존적, 즉 원자로 정지 이후 시간, 계기 반응 계수는 각 주요 사고 유형 예 정상적인 원자로 냉각제 시스템 활동 수준의 소규모 중단 록화, 가스갭 활동 수준의 대규모 중단 록화 또는 비활성 가스의 연료 펠렛 방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활성 가스 활동 수준의 노심 용융 사고에 대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각 사고 유형에는 시간에 따른 특징적인 비활성 기체 동위원소 혼합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파손 록화는 주로 저에너지 감마 광자를 갖는 원자로 냉각제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붕괴된 비활성 가스 혼합물을 갖습니다. 큰 브레이크 록화는 주로 중간 에너지 감마 광자와 함께 연료 집합체의 가스갭에서 다소 부패된 비활성 가스 혼합물을 갖습니다. 노심 용융 사고는 주로 고에너지 감마 광자와 함께 연료 펠렛의 비활성 기체 동위원소가 실질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시간 이존적 기기 반응 인자는 해당 사고 유형에 대한 비활성 기체 동위원소 혼합물의 다양한 감마 에너지에서 감지기의 에너지 효율성을 설명합니다. 기기 반응 계수는 일반적으로 분당 카운트당 입방-센티미터당 마이크로크리, 뮤시 ICC 또는 시간당 밀리렌트겐당 뮤시 ICC 단위를 가지며 여기서 뮤시 ICC는 유에 나열된 각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동위원소 혼합물의 모든 비활성 가스 활동의 총합 전체 합계입니다. 베타에 민감한 모니터의 경우 저에너지 감마 소스의 X2133 또는 베타 방출 예 K알파로 있는 단일 교정 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기 반응 계수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공급업체가 수행하는 초기 교정 프로세스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공급업체가 고체 소스를 사용하여 제공한 전달 인자와 비교하여 기기 성능을 주기적으로 단일 지점 소스 응답 확인합니다. ANSI N3201978 원자로 비상 방사선 모니터링 기기에 대한 성능 사양 참조 78을 참조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록화는 냉각제 상실 사고, 그리고 록화는 냉각제 상실 사고입니다. 요오드 및 밀입자 모니터링, 뉴렉 0737, 항목 IIF12는 샘플링 및 분석을 통한 요오드 및 밀입자 배출물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필요하지 않으며 실용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요오드 및 밀입자 샘플 수집 및 방출률 결정을 위한 후속 분석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응급 선량 평가 목적을 위해 RASCAL 뉴렉 1940 섹션 1 2.8을 사용하여 비활성 가스에 대한 분배, 스케일링, 인자를 기반으로 실시간 요오드 및 밀입자 방출 속도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납 건물 고범위 모니터링, 뉴렉 0737, 항목 IIF13은 경납 건물 고범위 모니터 교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시간당 10렌트겐, RHR, 미만인 10년의 한 지점에서 방사성 소스를 사용하여 현장 교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형R HR부터 127R, HR 범위의 기기 스케일은 시스템이 더 높은 방사선장에서 작동하는지 입증하기 위해 교정된 전류 소스를 사용한 전자 신호 대체를 사용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노심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경납 건물 누출 방출 경로에 대한 소스 조건을 평가하려면 경납 건물용 고범위 모니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뉴렉 1940, 섹션 1 2.4, 그림 11부터 1호는 원자로 정지 후 1시간 및 24시간에 PWR 및 BWR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납용 방사선 모니터 판독값을 일반 냉각수, 스파이크 냉각수, 피복제 고장 및 노심용의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원자로 손상량과 연관시킵니다. 텐시 FR 20.1301의 규정은 일반인 개인에 대한 선량 한도를 설정합니다. 이 렉가이드의 5.4부터 5.6절에 참조된 규정에는 사업자가 계산을 통해 준수함을 입증하는 선량 한도와 설계 목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1은 선량 계산과 관련된 기본 매개 변수를 요약합니다. 렉가이드 섹션 5, 7과 5.8은 이러한 계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NRC와 EPA 규정의 차이로 인해 방사선 배출 기술 사양, 텐시 F 알파트 50,
부록1 기반, 만 준수한다고 입증한다고 해서 반드시 EPA의 40CF RPA RT 190 준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는 코드 케이스 번호와 관련 렉가이드 위치를 빠르게 대조하기 위한 색인입니다. 핵심은 각 코드 케이스가 어느 규제 지침 항목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팔라이 SFSI의 경우 텐CFR 파트 7은 통제 구역 경계, 직업적 노출제를 넘어서는 실제 개인에 대한 선량 한도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텐CFR 72.104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수행된 선량 평가에는 텐CFR 72.104에 설명된 필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 자체와 적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금년의 경계 평가는 미래 조건에 대한 절대적인 경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개인의 최대 선량에 대한 현장별 선량평이 대신 보수적인 경계 선량 평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지 경계에서 3.2m, 2마일 떨어진 실제 개인 구성원에 대한 지상 유출수 방출로 인한 선량을 평가하는 대신 부지 경계에 위치한 가상의 개인에 대해 보수적인 경계 선량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개 가정이 설정된 경우 방사성 유출물 배출 보고서에는 이를 명시하고 가정의 주석을 달아야 합니다. 가상 노출 경로, 용어 지배정의 참조와 위치는 경계 선량 평가 또는 텐CFR 20.1501에 따라 수행된 위험 평가에 때때로 사용됩니다. 일반 대중의 개인 구성원은 제한되지 않은 구역에 거주하지만 때때로 통제 구역이나 제한 구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NRC 연간 선량 한도, 제한 구역, 통제 구역 또는 비제한 구역의 위치에 관계없이 는 텐CFR 20.1301A 항 및 B항에 따라 총 유효 선량 등가 1000m REM입니다. 텐CFR 50, 부록1을 준수하는 기술 사양의 선량 기준은 제한되지 않은 지역의 일반인을 위한 점입니다. 또한 우라늄 연료주기 면허 취득자, 원자력 발전소 포함에 대한 텐CFR 20.1301E 항에 따라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일반인에 대한 연간 선량 제한은 EPA 40CF RPA RT 190 제한인 전신 2OM REM, 갑상선의 7OM REM,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기타 기관의 2OM REM입니다. 텐CFR50을 준수하는 기술 사양 준수를 입증하려면 제한되지 않은 지역의 일반 대중의 경우 부지별 정보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토지 이용 인구조사에서 확인된 위치의 점유율은 100%로 가정되어야 합니다. 점유 개수는 통제구역에서 보낸 예상 시간을 기준으로 통제구역 내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5.4는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공기 선량을 계산할 때 사업자는 부지 경계 외부의 모든 위치에 대해 선량이 텐CFR 파트 50, 부록1의 설계 목표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현장 경계에서의 공기량 계산은 지상 방출에 대한 공기량 계산을 가장 보수적으로 보장합니다. 승격된 릴리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공기량을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5.5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5.5 텐CFR 20.1301A 항 NRC 일반인 개인에 대한 선량 한도, 이 규정은 시설의 허가된 운영에 따른 일반인의 선량 한도를 명시합니다. 선량 한도에는 1호 금년도 폐수, 2호 금년도 직접 방사 선량에 대한 기여도가 포함됩니다. 기술 사양은 텐CFR 20.1301A 항의 NRC 공공 선량 한도 준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폐수 제어 방법을 설정하는 방사성 폐수 제어 프로그램 및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5.6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5.6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규제적 의미는 사용 가능한 방법과 추가로 입증해야 할 사항을 분리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40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40CF RPA RT 190에 따라 사업자는 일반 환경, 즉 현장 경계 여부,
에서 우라늄 연료 주기에서 실제 개인에 대한 최고 누적, 전신 및 장기, 선량을 평가해야 합니다. 선량 한도에는 1호 금년 폐수, 2호 금년 시설의 직접 방사선, 3호 전년도 폐수구에서 누적된 방사능으로 인한 선량 기여도가 포함됩니다. 기술 사양은 40CFRP ART190, 뉴렉 0543 참조, EPA 공개 선량 한도 준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배출 제어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방사성 유출 제어 프로그램 및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다음 고려 사항이 포함됩니다. 전신 및 장기 선량은 ICRP-2 개념에서 나온 점입니다. 일반인이란 직업적 선량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제한 구역이란 면허 취득자가 접근을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제한되지 않은 구역의 경계는 인허가 보유자가 정의합니다. 금년도 배출수에는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정상 배출과 비정상 배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년 직접 방사선에는 시설, 방사성 이물질 저장고 및 ISFSI, 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접 방사선이 포함되지만 방사성 이물질 운송으로 인한 선량은 제외됩니다. 누적 선량이란 1호 당해연도 유출 선량, 2호 당해연도 직접 방사 선량, 3호 앞에 두 항목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적 방사능 선량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축적 방사능에는 환경에 남아있는 전년도 배출로 인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방사성 물질, 호수 물의 삼중수소 또는 방사성 핵중,이 포함됩니다. 우라늄 연료주기에는 우라늄 채굴, 방사성 이물질 운송, 비제한 구역 내, 이물질 처리장 운영, 비우라늄 특수 핵물질의 재사용이 제외됩니다. 40CFRP ART190 및 이 문서의 용어집에 있는 우라늄 연료 주기의 정의를 참조해야 합니다. 입니다. 군은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910CFR50 브록 1과 관련된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보고 수준이 초과되지 않는 한전년도 폐수에서 누적된 방사능으로 인한 선량은 NRC 및 EPA 선량 제한 준수 입증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원자로당 설계 목표인 10CFR 파트 50 브록 1의 수치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 사양 요구 사항 준수를 보여주기 위한 선량 평가에는 본 넷가이드의 섹션 5 사회 고려 사항을 사용하여 분기별 및 연간 선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량 평가는 브록 A의 테이블 A-4월에 표시된 것과 유사한 형식으로 이 넷가이드에 보고되어야 하며 아래 나열된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원문 P39 구간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원문 P39 구간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핵심은 코드 요구를 충족했다는 주장과 NRC가 요구하는 보완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위에 각 항목에 대한 한도의 비율입니다. 원문 P39-40 구간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위에 각 항목에 대한 한도 비율입니다. 대중의 최대 노출 구성원을 결정하기 위해 국지적 노출 경로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노출 경로의 최대 선량은 다른 위치에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식수를 하류 위치에서 얻지 않는 한 하류 식수 노출 경로에서 발생하는 선량은 가스 배출물과 직접 방사선에 노출되는 상류 거주자의 선량에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개인에 대한 최대 선량은 넷가이드 1.109에 설명된 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위치와 노출 경로는 실제 개인이 존재하고 노출되는 곳입니다. 최대 노출 개인은 식품 소비, 점유 및 공장 주변의 기타 사용과 관련하여 최대로 특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현장별, 실제, 데이터를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는 한 최대 노출 개인에 대한 선량을 평가할 때 실제 위치에서 식품 소비 및 점유 인자에 대해 최대 가정을 해야 합니다. 10CFR 파트 50 브록 1의 목적은 방사성 유출 제어 장비가 방출을 ALARA 수준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목표 및 작동 조건 제한에 대한 수치 지침을 제공하는 점입니다. 수치적 지침은 금년도 폐수 배출로 인해 제한되지 않은 지역의 분기별 및 연간 선량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된 계산 텐시 FR50에 따른 기술 사양에 따라 제한되지 않은 구역에서 일반인에 대한 선량 제한을 위한 선량 기준 준수를 입증할 목적으로 토지 이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방전과 직접방사선에 대한 실제 피폭 경로를 식별합니다. 선량 계산은 일반적으로 실제 노출 경로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노출 경로에 대해서는 선량 평가, 감시 및 선량 계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이용 인구 조사에서 우유동물과 관련된 섭취 노출 경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인허가 보유자는 섭취 노출 경로에 대한 노출 경로를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액체 방사성 이물질을 수역, 지표수 또는 지하수에 배출하고 해당 수역이 식수원, 개인 또는 공공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식수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RER 아래 정보를 보고할 목적으로 선량평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본 렉가이드 제5 1절의 한계 선량 평가에 대한 논의를 참조합니다. 입니다. 5.8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5.8 텐시 FR 20.130의 2항에 대한 선량평가 텐시 FR 20.130의 2항 준수를 보여주기 위해 선량평가는 이 렉가이드의 섹션 5.6을 고려하여 40C FRPART 190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 방사선 표준에 따라 이 렉가이드에 대한 부록 A의 테이블 A-5과 유사한 형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본문 P40 구간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허용 여부보다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한도의 %입니다. 40C FRPART 190 준수를 입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연방관보 42권 285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수로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이루 예부 직접 방사선언이 배경과 구별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고 이후 수치 선량 지침을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0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10C FR 파트 50 부록 1는 40C FRPA RT 190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기초로 이에 참조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NRC는 뉴렉 0543 EPA 우라늄 연료 주기 표준 40C FRPA RT 190 준수 입증 방법에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직접 방사선으로 인한 선량 기여는 1호 직접 방사선 측정, 2. 열발광 선량계, 광학 자극 선량계, 방사선 탐지 장비, 2호 계산 또는 3호 측정과 계산의 조합을 기반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통해 직접 방사선량이 결정되는 경우, 렉가이드 4.13은 일반인의 선량을 결정하는 데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직접 방사선으로부터 최대 노출된 일반인까지의 선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예삽 방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40C FRPA RT 190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환경 방사선 표준에 대해 10C FR 20.1301 항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라늄 연료 주기, 인접한 또는 인근 원자력발전소, 관련된 모든 선원에서 발생하는 총 선량, 전신 및 모든 장기에 대한 개념이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방사성 유출물, 액체 및 기체, 과 직접 방사선으로 인한 총 선량에 대한 기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 선량을 추정할 때 다른 선원, 전년도 배출로 인해 외부 연못이나 호수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 방사선이나 축적된 방사능으로 인한 기여가 일반적으로 경미한 경우 사업자 기술 평가에서 총 선량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및 문서화한 경우 이러한 기여를 총 선량 평가에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제라 근거는 문서화해야 합니다. 선량 계산에는 렉가이드 1.109, 1.111, 1.112, 1.113에 제공된 것과 같은 허용 선량 평가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고된 데이터는 장치, 공장 현장에서 배송된 LLW 용량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체 방사성 이물질 운송은 테이블 A-3과 유사한 형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테이블 A-3에 나열된 이물질 흐름 범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물질 흐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1호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E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1호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수용성 판단은 코드 케이스의 기술 내용과 신청자가 제시하는 정당화 근거가 함께 맞물릴 때 성립합니다. 2호는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결국 검토의 중심은 코드 문구, 적용 범위, 예외 조건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3호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4호는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대표 참고 항목으로 렛가이드 4.22, 렛가이드 1.185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렛가이드 4.22는 RG 4.2입니다. 10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10과 관련된 표는 항목 간 대응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세부 기호와 날짜는 표 자체에 남겨두고 강의문은 항목군의 의미와 적용상 주의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색인표에서는 코드 케이스별로 어떤 규제 지침과 수록 위치를 참조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따라서 표는 세부 낭독보다 코드 케이스와 지침 위치를 대조하는 자료로 봅니다. 분기별 및 연간 단위로 액체 유출수에서 전체 신체 및 최대 장기에 대한 계산된 선량과 최대 노출 개인에 대한 10CFR 파트 50, 불혹원 설계 목표의 백분율을 보고합니다. 특정 노출 경로가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즉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출 경로에 대한 선량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서 분기별 및 연간 기준으로 가스 유출로 인한 최고 공기 선량과 10CFR 파트 50, 불혹원 설계 목표의 비율을 보고합니다. 모든 노출 경로, 침수 및 섭취에서 제한되지 않은 지역의 최대 노출 개인에 대한 요오드, 삼중수소 및 반감기가 8일을 초과하는 밀입자로부터의 장기 선량을 보고합니다. 배경을 제외하고 우라늄 연료 주기의 허가 및 비면허, 방사성 물질로부터 전신, 갑상선 및 기타 기관에 대한 최고 선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 대중에게 보고합니다. 인허가 보유자는 설명적이고 서술적인 형식으로 보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조, 현장 지역으로의 비정상 방출 및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비정상 배출 보고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0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0섹션 C5에 명시된 대로 10CFR 72.104에 대한 선량 평가에는 해당 한도 준수를 적절하게 입증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1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11개인 유형이나 선량 수용체는 실제 개인으로 식별되어야 하며 경계 선량 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가상 개인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개인, 수용자는 제한되지 않은 영역에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비정상적인 공기 중 액체, 방출과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비정상적인 방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NRC가 물질이 어떻게 방출되었는지,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방출되었는지 여부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사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해당되는 경우 지표수 및 지하수와 관련된 섭취 노출 경로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영향을 받는 다른 노출 경로, 흡입에 대한 영향, 있는 경우 도 설명해야 합니다. 보충정보 항목의 비정상 배출 및 비정상 배출을 보고하기 위한 기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원문 P59가는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I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비정상 배출 또는 비정상 배출에 관한 정보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2에서는 ASM 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와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12 검출 가능한 최소 활성은 실제 샘플 측정을 기반으로 민감도 수준을 분석 후 계산한 점입니다. ODCM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선 노력으로 인한 배출은 보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원 노력에는 누수 및 유출에 대응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펌핑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기체 방사성 이물질 처리 시스템, 환기 배기 처리 시스템 또는 액체 방사성 이물질 처리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 또는 수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수용체 위치, 샘플 매체 가용성 또는 새로운 또는 변경된 노출 경로와 같은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 또는 수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작동 불가능한 폐수 모니터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뉴렉 1301 및 뉴렉 1302, 섹션 3, 3.3.10 B 및 3.3.3.11 B, 일반 서한 89일 및 정식 사용자 ODCM에 따라 이 정보는 ODCM에 나열된 연속기간,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최소 채널 작동성 요구사항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인허가 보유자는 ODCM의 중요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 또는 수정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전 보고서에 대한 수정사항을 제출할 때 인허가 보유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영향을 받은 페이지의 사본 전체가 ARER의 첨부 파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된 페이지는 영향을 받은 연도를 참조하고 계정 막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인허가 보유자는 기타 추가 정보, 해당하는 경우를 보고해야 합니다. 원문 P5366 구간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참고 문헌은 이 지침의 기술적 근거가 되는 표준, 보고서, 규제 문서를 묶어 설명합니다. 참고 문헌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의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참고 문헌표에서는 세부 코드 케이스와 적용 조건의 대응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원문표의 숫자와 식별자는 시각 자료로 확인하고 본문 설명은 사용 조건과 판단 기준에 초점을 둡니다. 이 장표는 61번째 원문표와 시각 자료 확인 구간입니다. 이 장표는 62번째 원문표와 시각 자료 확인 구간입니다. 이 장표는 63번째 원문표와 시각 자료 확인 구간입니다. 이 장표는 64번째 원문표와 시각 자료 확인 구간입니다. 이 장표는 65번째 원문표와 시각 자료 확인 구간입니다. 이 장표는 66번째 원문표와 시각 자료 확인 구간입니다. 이 장표는 67번째 원문표와 시각 자료 확인 구간입니다. 이 장표는 68번째 원문표와 시각 자료 확인 구간입니다. 부록 A의 기술적 의미는 재순환 단계에서 개통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수리 조건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17원자로당 분기별 및 연간 한도를 기준으로 한 용량입니다. 부록 A 표들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장표는 70번째 원문표와 시각 자료 확인 구간입니다. 렉가이드 1.21의 전체 취지는 규제 지침이 규정 자체가 아니라 NRC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원문 규정, 최신 리비전 포항, 인허가 근거, 그리고 신청자나 인허가 보유자의 입증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